금희씨 왜 그러세요? 보혜씨, 월급 받았는데 고정지출로 거의 다 나가네요. 고정지출이 뭐가 그렇게 나가는데요? 보험료가 제일 많이 나가요. 이세무사님께서 운영하는 밸런스에서 가면 보험료를 줄여준대요. 그런 데가 있어요? 당장 가봐야겠다. 보험료를 진짜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적립보험료와 중복된 보장을 조정하고 개개인의 가족력, 적정 보험료를 분석한 맞춤 설계는 합리적인 보험료와 최적의 보장으로 질병과 부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보험 리모델링 지금 할래요. 밸런스 에셋으로 전화 주시면 쉽고 빠르게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보혜씨 왔어.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온 건지 아는 사람의 질문이네. 어디 가세요라고 보통 해야 되는데. 조작방송. 조작방송이야. 어디 갔다 온지 몰랐다면 보통 이 대표님은 방송 끝나고 이제 저녁에 가니까 어디 가세요 했었을 텐데 우리는 서로 아니까. 제가 오늘 좀 뭐 외부 촬영을 한번 하고 왔어요. 장중에는 제가 외부 촬영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콜라보 섭외를 받고 점심 전후로 이렇게 갔다 오는 촬영이라서 오늘 좀 흔쾌히 응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느라고 좀 메이크업을 한 상태입니다. 분장이 좀 심했나요? 제가 외부 촬영을 좀 꺼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식시장이 열려있을 때 제 컴퓨터에서 멀리 떨어지면 계속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점심 전후 뭐 11시부터 1시 이 정도의 시간은 그래도 좀 변동이 적은? 그러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이지? 9시부터 3시 반까지인데. 근데 이제 단기 매매를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변동성이 큰 시간이 9시부터 9시 반, 나아가 10시까지. 그리고 이제 3시부터 3시 반, 나아가 2시 반부터 3시 반. 그래서 오전장 1시간, 오후장 1시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날의 흐름,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연결이 나오니까 그날의 흐름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오는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 다음 날의 움직임은 2시 반부터 3시 반에 미리 좀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또는 시장의 흐름을 매일매일 보는 저로서는 아침 오전장과 오후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방송 섭외 같은 게 많이 와도 낮에 한다고 하면, 장중에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정말 가지 않고요. 근데 오늘은 좀 출연진들이 막 좋아서 가고 싶네요 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어느 방송인지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통편집이 돼서 제가 방송국을 가끔 다니잖아요. 저는 통편집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작가님들한테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이렇게 전문가가 나왔는데 통편집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재미없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니까 통편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어땠니?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는 0.27% 상승했고 저는 이제 봉의 색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음선이 나왔습니다. 파란색 음선이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5 그래도 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도 더 강했던 하루고요. 음선이지만 아랫꼬리를 거의 다 말아 올리고 시초가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음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차트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빠져서 헤매다가 한 2시간 남겨놓고 올라가는, 거래소 같은 경우도 빠져서 헤매다가 한두 시간 남겨놓고 올라가는, 그래서 아침과 오후 마감 이때가 제일 중요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지수 차트는 어떤 위치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일선을 지지대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 내려오고 있는 61선에 부담 갖는 상태, 61선과 200일선 사이에 코스닥도 존재하고 있고 거래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61선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200일선의 사이에서 옆으로 일단은 갈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일단 옆으로 갈 확률이 거의 80%예요.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3주일 이상 옆으로 갈 확률이 저는 80%라고 봐요. 근데 빠르게 일주일 안에 재상승할 확률이 있니? 5%나 될까? 빠르게 일주일 안에 재하락할 확률이 있니? 높진 않지만 재상승보다 재하락이 저는 좀 확률은 좀 더 높다고 봐요. 하지만 옆으로 기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옆으로 긴다면 결국은 핵심은 지수 관련 대형주의 움직임의 폭이 있을 수가 있니? 움직임의 폭이 클 확률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장중시황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 시황을 텔레그램과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리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외부 활동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까지 지수에 대한 설명. 지수는 어떤 상태니? 조정 상태야. 재차 하락할 확률 있니? 있어. 재상승해서 전고점 돌파할 확률 있니? 있는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좀 약간 위험 구간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현금 비중 갖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에서 중소형주 비중을 조금 높이든지 대형주를 좀 낮추든지 이런 정도로 포트폴리오 관리해봐.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굵직하게.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 오늘 거래소 0.27 거의 보합이었는데 삼성전자 음선으로 지수보다 좀 더 빠졌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네이버까지도 빠졌네요. 카카오만 올랐습니다. 카카오 차트 좀 만들어놨네요. 카카오 차트가 좀 만들어놨는데, 카카오뱅크 상장은 이제 끝났고, 카카오 엔터,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아직도 카카오의 성장성을 지탱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살아 있습니다. 삼성 240조 투자 얘기 나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 발의 피로 움직임이 나왔고, 어제까지 급락 나왔던 LG화학 오늘 1.5% 상승. 카카오뱅크는 제가 30조 이상 부담을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4일 연속 하락을 했고, SK이노베이션, KB금융,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이 빠졌네요. 제가 많이 오른 종목이 그렇게 유리한 장이 아니다, 반등장은, 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부담을 가지면 사실 거들도 안 보죠. 사람들이 저거 따라가서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나니까. 강세장에서는 강한 종목에 따라 붙어요. 왜? 강세장에서는 강한 종목이 대장주니까. 근데 반등장에서는 강한 종목 잘못 사서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겁이 난다는 얘기죠. 지수보다 완전히 좀 움직임이 다른 포스코 케미컬 오늘 7% 올랐고, 넷마블 오늘 3% 오르면서 좀 적산병 나왔네요. 이번 주에 넷마블 마블 관련 게임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5% 상승. 이 정도가 오늘 거래소 대형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도 거래대금 1위였고요. 한국 BNC,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떨어지면서 거래가 많이 늘진 않았지만 좀 추세 이탈하는 모습이 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휴캠스 오늘 윗꼬리 좀 달았고,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 중에서 굉장히 센시에너를 일으키는 이 종목 대단하다라고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 바이젠셀, 바이젠셀은 오늘 마이너스 19%.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사실은 웬만하면 장이 좋을 때는 건드리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부강약품 오늘 좀 움직임 괜찮게 나왔네요. 여기 재료 있죠? 자회사 상장 기대감. 서린바이오 역시 제약바이오에서 코로나 관련.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약간 의료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오늘 의료 소프트웨어 쪽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한국파마 8% 상승.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포스코 케미칼하고 상하프론테크는 2차전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2차전지 오늘 좀 이런 쪽의 거래가 좀 터졌고요. 상승률 상에 보면 오늘 상한가가 3종목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관리 종목하고 스펙 2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한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상한가가 없다는 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란 얘기죠. 상한가 배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단기 매매자들이 막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OIMINT, 딥노이드, 뉴지레파마 이런 좀 개별주 성격의 시총 한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1조짜리 2차전지 관련주, 부강약품이 1조 5천억짜리 제약바이오주, 인성정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류죠. 의료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래서 1,100억짜리. 효성중공업이 6,800억짜리. 효성그룹에서 거의 제일 못 올랐던, 여태까지 제일 못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 9% 올랐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의 특징을 굳이 꼽자면 언제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좀 어제 그저께 조정이 심했던 2차전지에서 상하프론테크나 이런 애들 좀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에서 딥노이드 좀 눈에 보이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수의
급락 구간, 또 이틀 동안의 급등 구간이 지나고 오늘은 옆으로 기는 날이었다. 이 옆으로 기는 게 저는 하루 이틀은 아닐 것 같고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사이의 별로 변동성이 없는 흐름이 옆으로 이어지다가 이평선이 좀 모일 거예요. 그 이평선이 모일 때 위로든 아래로든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차트 분석상 말고 제로 분석상으로는 지금 27일 잭슨홀, 27일 잭슨홀 얘기 모든 신문과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그때까지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야 지금 테이퍼링 얘기 쏙 들어갈 거야. 뭐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뭐 경제가 또 다시 망가질 텐데 이런 분위기가 우세하다면 뭐 잭슨홀에서 좀 우호적인 게 나올 수 있죠. 반대로 야 그런 게 어딨어. 테이퍼링 진행하고 금리 인상 진행되고 예정대로 1, 2년 안에 다 진행할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안 좋아질 거고. 근데 그게 잭슨홀을 서로 보라고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뭐 그때까지 눈치 보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잭슨홀 이후에도 사실은 재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테이퍼링 재료가 처음인가? 델타 변이 재료는 뭐 오늘 나왔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델타 변이도 적어도 한 달 이상 나왔고요.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은 지금 거의 6개월 이상째 나오고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새로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재료라기보단 눈치 보기 재료, 질질 끌기 재료일 확률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질질 끌기, 가격 조정 이 끝났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은 필요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좀 쭉정이들은 쳐내고 대형주 비중이 너무 높다면 중소형주도 좀 우량한 중소형주를 좀 가져보고 어떤 쪽이 좋은데 중소형주 좋은 쪽 뭐 메타버스랄지 뭐 우주항공이랄지 아니면 대선 관련 정책주인 건설주랄지 뭐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 공식 노래 첫 번째 줄 우리 보혜 씨랑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파이팅. 오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조대장이라는 국회 계정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백조대장에 오늘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굉장히 짧은 한 4분짜리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백조대장 가셔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특히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지 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또는 그 라이브 방송이 좀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백조대장에서 커뮤니티 또는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1000명 이상 구독자가 돼서 제가 기능을 여러 가지 유튜브의 기능들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오늘 영상도 한번 재밌게 보시고 구독자 클릭도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